나는 좋아하는데? 맞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 그리고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재미로 보러 갔다가 울었잖아요, 저. 산 사람 걱정하니 죽은 사람 걱정하니. 안녕, 찌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신점을 보고 왔습니다. 30몇 년 인생 처음으로 본 신점인데요. 사실 예전부터 보고는 싶었는데 그 돈이 사실 한두 푼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보통 10에서 15만 원? 뭐 많으면 20만 원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 돈을 낼 정도로 그런 사주나 신점을 맹신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뭐 언젠가 해봐야지, 재미로 해봐야지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봤습니다. 근데 일단 후기는 또 볼만하다. 괜찮았다는 얘기겠죠? 잘 맞았다는 얘기겠죠? 제가 사주를 안 믿는 이유가 약간 말장난 같다고 생각해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지.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약간 들어맞는 말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킨다. 뭐 예를 들어 20대 친구들이 오면은 딱 얼굴로 티가 나잖아. 너 지금 진로 때문에 왔겠구나 이럴 거고, 뭐 조금 그 윗대 애들 얼굴로 보이면은 30대라던가 건강 슬슬 관리해라, 뭐 결혼이나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거 대충 이렇게 던지면 솔직히 다 들어맞잖아. 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잘 안 믿었는데, 아, 이거 신점을 제가 요번에 받은 게 그 적용이 안 되는 거 있죠. 누구한테나 적용이 안 되는 거를 말했는데 딱 맞았어. 그래서 천천히 뭘 그렇게 잘 맞췄는지 좀 풀어볼게요. 물론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일단 제가 신점을 보러 그 무당집 맞나요? 무당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되게 겁이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 막 미디어에서 나온 그런 점집은 막 짤랑짤랑짤랑 이런 소리 나고 약간 무서운 거 걸려있고 깃발도 이렇게 있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그냥 평범한 집이야. 그냥 평범한 빌라? 현대식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현대식 집이니까 잘 볼까? 맞나 싶었어. 아무튼 그렇게 들어갔는데 또 완전 가정집이야. 근데 너무 귀여운 고양이도 있어. 어떡해, 너무 귀여워. 고양이랑도 놀고 싶었다. 근데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제가 신점이 처음이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막 하다 생년월일 말해야 되나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생년월일. 나중에 근데 생년월일은 필요 없고 뭐 이따가 나중에 말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끝에 사주도 봐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외관만 보고서는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을 수 있나 했는데 바로 사람 조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사람은 원래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나쁜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바로 그런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신중한 애 성격이 맞거든요. 저는 살면서 사기를 당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없고요. 저는 진짜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뭐 가족도 사실 다 안 믿고 저조차도 제가 안 믿거든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래서 저도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제 성격을 얘기를 하시면서 알아서 잘 할 거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좀 나쁜 사람이 꼬일 테니까 그것만 좀 그냥 잘하면 된다. 어차피 잘할 거지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신기했다. 어떻게 하셨지? 뭐 사람 조심하란 말은 할 수 있지만 네가 신중한 성격이라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된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이 내년,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에 뭐 제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다음 달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음 달이면 1월이죠. 1월에 제가 큰 계약? 아니면 무슨 도장 찍는 모습이 보인대요. 도장 같은 거를 찍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도장 찍을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장으로까지도 보여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이 12월 중순이잖아요. 12월 중순인데 1월에 큰 도장을 찍을 일이 생긴다면은 지금 내가 이미 알아야지. 갑자기 1월에 그게 팍 생길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 잘 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다음 달에 뭔가 있을 수도 있거든. 도장 찍을 일이.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맞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거 잘 될까요? 했는데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 찍어도 괜찮다. 아무튼 그것도 맞았고. 그리고 2월에는 제가
어떤 여자분이랑, 동종업계 여자분이랑 뭘 같이 한대. 근데 이것도 좀 놀랐어요. 제가 한 그쯤에 같은 유튜버인 여자분이랑 협업을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계획이 있었어, 몇 달 전부터. 근데 내년 초에 할까 했거든. 근데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점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다가 그 옆에 있는 그 신들이 막 뭐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뭘 툭 하고 던지면서 이제 다른 말을 하셔.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놀랐던 게, 다른 얘기 하시다가 라면 좋아하네, 라면 좋아한다고 뭐라 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라면 좋아하는데? 맞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 라면 식습관부터 바꿔준다고 라면 그만 먹으라고 좀 약간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도 있어. 근데 심각하게 좋아해요, 저는. 심각하게 좋아해서 지금도 많이 줄였는데도 하루에 2번 먹을 때도 있긴 해. 라면 줄이라고, 라면이 문제라고 지금 몸이랑 막 이런 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한창 라면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5번은 먹었거든요. 먹어도 안 질려. 지금은 건강 때문에 어쨌든 줄였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 많이 먹는다. 그걸 어떻게 하시고. 너무 과하게 많이 먹는다, 너.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본인이 몸무게랑 체형이 엄청 강박이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살찌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래요. 안 쪄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몸무게라든지 체형에 강박적인 그런 증세가 있나 봐요. 강박 같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라면만 줄여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또 근데 전 몸무게 체형에 강박이 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강박이 엄청 심해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 되게 날씬한 몸을 유지를 하다가 쭉 30대가 되고 조금 호르몬 쪽에 문제가 생겨서 10kg가 넘게 쪘거든요. 그러니까 맥수치 찍었을 때는 15kg 정도 쪘었던 것 같아. 지금은 그때보다 한 6, 7kg 뺐지만 그래도 지금 한창 원래 유지하던 몸무게보다 거의 9kg, 10kg가 더 나가는 상태여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강박도 있는 것도 맞아요. 강박도 그 몸무게뿐이 아니라 체형에도 골반이 좀 부족한가? 어깨가 너무 넓은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제가 강박이 좀 사실 심합니다. 근데 그거를 콕 집으셔가지고 강박 너무 심한데 그거 너 라면만 줄이면 돼,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식습관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뭐 식사 시간은 좀 안 좋기는 해. 들쭉날쭉한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라면 말고는 다 풀떼기들. 그러니까 야채 좋아하고 짠 음식 안 좋아하고 빨간 거 안 좋아하고 단 것도 안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옛날에 PT를 다닐 때도 식단 보낼 때 회원님은 그냥 왜 쪘지? 이렇게 드시는데 왜 쪘지라고 하실 정도로 식습관은 좋거든요. 식습관? 식단이 좋다고 해야 되나? 물론 막 튀김이나 삼겹살 막 그런 고기류도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못 먹어요. 입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라면만 줄이면 너는 그냥 그 강박의 살? 그런 거 다 해결된다고. 근데 진짜 제 식습관에 그거를 대입하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신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적인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엄청 일을 많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3개? 3개 정도는 한대요. 근데 그것도 이미 예상은 되는 거야. 왜냐면 유튜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도장 찍는 일 있죠. 그게 이제 되면은 그것도 하고, 그리고 제 본업인 디자인 일까지 하면은 그래, 최소 일이 3개가 맞아. 근데 저 제 직업도 얘기 안 했고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또 저의 문제점을 또 콕 집는 거예요. 너 근데 너무 안 한다, 이래요. 에? 아이디어도 있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안 하네. 일을 또 천천히 하고 그래. 너 너무 신중하고 걱정이 너무 많다, 이래요. 너무 신중하고 성격이 고민이 많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성격이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일이 있어도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친다는 거야. 근데 제 인생이 항상 그래왔거든요. 정말 신중한 타입이어서 손해보는 걸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안정됨이 보장이 돼 있을 때만 저는 움직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
그러면서 돈 드는 것도 안 하네 이래요. 그것도 맞거든요. 돈이 나가는 것도 안 하고 손해 보는 것도 안 하고 다 맞아요. 머리에서 굴려봐서 아 이거는 손해가 좀 있겠다. 리스크가 있네. 안 해. 그런 식으로 좀 놓친 돈은 많긴 해요. 근데 그걸로 아쉬워하진 않았어. 나한테는 그래도 안정감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년 내내 본 그 1년 단위의 신점을 봤잖아요. 1월에서 12월까지. 절반이 그 얘기였어. 하라고. 그중에 하나가 아 그것도 있었어. 너는 똑똑하니까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위험한 걸 해도 큰 돈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안 해. 사실 저 주식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는데 보면서 제가 하진 않아요. 사실 직접. 그 리스크 받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저거 지금 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막 있었어 항상. 근데 안 샀지. 근데 그거 중에 정말 많이 뻥 터진 게 많아요. 했었으면 되게 부자 됐을걸요? 근데 그걸로 역시나 후회하지 않았다. 난 안정감을 얻었으니까. 근데 내년에는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투자들을. 그래서 한번 공부를 좀 더 해볼까? 발을 담궈볼까? 조금이라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것도 신기했어. 나에 대해 맞춘 거.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 거 또 하나. 돈에 관련된 건데 보통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를 하려면 너 돈 너무 많이 쓰네. 돈 좀 아껴. 이거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돈 좀 쓰라고. 근데 돈 손에 쥐고 있으면 잘 안 써요. 잘 맞아. 안 써요. 맞아요. 어떻게든 손에 쥐고 있고 이게 돈 하나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뭔가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지 말래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저 실제로도 저희 할머니한테, 엄마한테도 듣는 얘기거든요, 그게. 돈 좀 쓰라고. 너한테 좀 쓰라고. 근데 보통 20, 30대 때 돈 많이 쓰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쭉 돈을 잘 안 썼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런 투자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나 그런 것도 진짜 엄청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안 사고 돈 안 쓰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 쓰긴 해. 근데 나한테 너무 안 쓴다고 제발 쓰라고 제발 돈 좀 쓰라고 그 말을 제 조상님인지 아무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옆에도 좀 계속 얘기하는데 제 돈 좀 쓰게 하라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살아계신 우리 할머니도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랑 또 그거다. 밖에 좀 나가라고. 밖을 왜 이렇게 안 나가냐고. 이것도 소름이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밖에 나가는 장면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나갈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요. 그 제 유튜브에 나온 그게 제 외출의 거의 전부입니다. 90%. 의외에는 제가 안 나가요. 밖에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 오죽하면은 할머니가 좀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좀 나가서 놀고 오라고 친구들이랑 집에만 있지 말고 그런 얘기 듣고 살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통금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통금도 없었는데 알아서 6시 전이면 집에 들어왔어. 6시 넘어서까지 밖에 있으면 전 심란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밖에를 제발 많이 나가라고. 특히 26년에는 나갈수록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커리어적으로도 좋다고 그냥 제발 밖에 나가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한 얘기 저보고 멘탈이 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약하다고. 근데 이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멘탈이 좀 센 편이거든요. 악플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하는 얘기 듣고 했던 게 그 약하다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거였어. 한 번 무너지면은 무한으로 무너지네 라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도 잘 안 받고 이렇게 좀 단단해지게 된 게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너 진짜 단단한 애 같다고. 근데 진짜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한 번 꺾이면은 정말 저기 심해 끝까지 가요. 멘탈 뚫고 내해까지 갈걸? 진짜 좀 위험 수준까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거를 아니까 좀 조절을 해가지고 어지간해 가지고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꺾일 일이 있으면은 한없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되면 위험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조금 극복은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위험하니까 극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재미로 보러 갔다가 울었잖아요, 저. 산 사람 걱정하지 죽은 사람 걱정하니. 그러니까
왜 울었냐면은 뭐 제가 뭔가를 질문을 했어. 가족에 관한 얘기를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막 뭔가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대. 근데 그 할아버지 인상착의를 그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돌아가신 제 친할아버지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 말투랑 그리고 그냥 그런 체형이랑 풍기는 분위기 완전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였어. 근데 제가 친할아버지가 눈물 버튼이거든요. 그냥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제가 친할아버지한테 너무 못해드려가지고 그냥 못한 게 뭐야 그냥 안 했지 아무것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막 운 좋게 맞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친할머니는 좀 억척스러웠네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사실이거든요. 맞거든. 그래서 막 더 확신이 들면서 친할아버지인가 하고 막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막 휴지도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친할아버지한테 너무 못해드려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울었어. 진짜 쪽팔린데 제가 어릴 때 전 외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아기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이제 친할아버지는 저를 못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그때 입학할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학교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찌씨야 사랑한다 보고 싶다 건강은 잘 챙겨라 라고 편지에 2만 원씩 항상 넣어가지고 매달 그렇게 저한테 학교로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친할아버지만큼 저렇게 구구절절한 짝사랑이 어딨냐 하면서 너의 친할아버지한테 잘해라 이거를 초중고 내내 듣고 살았고 대학교 때도 교수님들이 막 어머 하고서는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약간 친가가 좀 싫었거든. 어렸을 때 약간 PTSD가 있어가지고 제 친가가 전라도 광주거든요. 전라도 광주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양육권 다툼 때문에 외가댁에 있다가 그냥 갑자기 친가로 훅 가게 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막 일주일을 밥도 안 먹고 외할머니한테 보내달라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외가댁으로 오게 된 건데 그 기억에 제가 30대가 되도록 전라도 땅을 못 밟았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쪽 땅만 밟으면 막 심장이 먹먹한 거야. 그래서 친할아버지는 저기 전라도에 계시는데 보고 싶다 와라라고 해도 제가 맨날 안 갔어요. 제가 20살인가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5번도 안 찾아뵀을걸?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리고 전화가 예를 들어 10번으로 오면은 내가 8번은 안 받았어. 그냥 불편하고 너무 그 어릴 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너무 싫었거든. 친할아버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을 때도 소식 듣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장례식 가고 갔는데도 그냥 멍했어. 근데 그러다가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3개월 뒤에 갑자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엄청 오열하면서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내가 느낀 거야. 매번 전화 오던 할아버지 전화 이제 안 오네? 맨날 나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제 못 듣는구나. 나는 한 번도 아직 사랑한다고 못했는데. 또 눈물 버튼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인상착의가 너무 할아버지랑 똑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는 뭐를 죽은 사람을 걱정하냐 너나 걱정하지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맹신도 안 한다고 하면서 가서 찔찔 짜고까지 왔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할머니들 있을 때 표현 많이 하고 잘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아무튼 신점 생각보다 볼만하다. 인생에 한 번은 볼만한 것 같아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거 물어봤어요. 남자. 근데 남자도 원래 보통 신점 볼 때 알아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그렇게 그닥 안 하셨거든. 남자 얘기를. 결혼은 아직 안 들어왔대 남편감이.
40 넘어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근데 본인이 원하면은 원하는 남자 누구든 만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맞거든요. 아, 근데 그건 있었다. 제가 내년 12월에 어떤 남자한테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한대요. 근데 그 남자가 네, 합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남자가 되게 잘생겼대요. 되게 잘생겼대. 되게 슬렌더고 그냥 잘생겼대. 근데 그 남자랑 좀 뭔가 막 이렇게 러블러브한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생겼단 말에 좀 꽂혀가지고,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겼고 슬렌더고 근데 엉덩이가 납작하네요. 이러면서 내년에는 고민 좀 덜하고, 그냥 올해도 고민하다가 제가 못 올린 컨텐츠 되게 많거든요. 찍어놓고도. 내년에는 조금 고민 안 하고 질러버리는 찌씨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내년 말에 이 영상이랑 비교하면서 진짜 뭐가 이렇게 막 생긴 게 있으면은 이거 진짜 용하네요 막 하면서 올려볼게요. 이런 영상 처음이어가지고 말을 잘 한지 모르겠네요. 횡설수설해서 기억도 안 나가지고. 아무튼 신점은 잘 맞았고, 생각보다 인생의 가이드로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볼만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 집에 있던 고양이들이 정말 귀여웠고. 어떡해요, 너무 귀여워. 너무 어머머머머머머. 애들이 어떻게 낯을 지금 고양이 냄새 나가지고 더 그런가. 그리고 죄다 낯을. 걔는 낯가리는 애인데. 아 그래요? 고양이들에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던 좋은 점집이었습니다. 신점 보러 가시면 질문 꼭 작성해 가세요. 저도 궁금한 거 없어서 별로 안 물어봤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거 물어볼 걸 엄청 후회했어요. 알았죠? 그럼 안녕.